책 Field and Wave Electromagnetics 전자기학 1, 2를 했던 그 책이죠. 이것의 8장, 11장을 주로 하는데 이제 그 이전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되죠. 한 번 정도 다 이제 리뷰를 한번 다 해보도록 하는데 7장 내용은 내가 리뷰를 할 수 있도록 그 7장 마지막 부분 내용은 지금 자료 그 강의했던 자료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을 꼭 한번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테나 전파를 만드는 거죠.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이거를 그 공간 중에 이제 만들어내는 장치가 있는데 그 만들어내는 장치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그 기호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안테나라고 하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내가 여기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보이나요? 이렇게 생긴 안테나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이렇게 생긴 안테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 면이 파라볼라면 파라볼라 포물선을 삥 돌린 거다 해갖고 포물선의 회전체 파라볼로이드라고 하죠. 뭐 이런 식의 안테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뭐 안테나는 노선 안테나도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호로 안테나에서 전파를 만들어내죠. 정확하게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자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 혹은 반대로 공간에 있는 전자파 또 전파를 받아서 회로에 연결해주는 장치. 그런 걸 안테나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뭔가 있겠죠. 전자회로가 있어서 송신하는 것은 이제 송신기 이렇게 수신하는 것은 수신기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송신기는 트랜스미터, 수신기는 리시버. 그래서 보통 이제 트랜스미터라는 것을 이렇게 트랜스미터 길게 이렇게 쓰는 대신에 보통 TX 많이 이렇게 써요. 리시버 R자리에 무슨 요 X를 그랬다. RX. 그래서 리시버 트랜스미터 또는 뭐 리시빙 안테나, 트랜스미팅 안테나 각각 뭐 TR 이렇게 쓰기도 하죠. 전파를 송신하는, 내보내는, 전파를 만들어내는 그런 장치는 송신 안테나, 받는 것은 수신 안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전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바로 여기에 안테나에 전류가 흘러서 전류가 이렇게 흘리면 전류 I 또는 이제 그 전류 밀도를 J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그것에 의해서 공간에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니까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가 동시에 존재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를 전류가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안테나. 반대로 공간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를 어떤 구조물이 받아서 회로에 전류를 만들어주는 것 그거는 수신 안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안테나 기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가 안테나 이런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를 만들어내는 전자파, 전자기파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원천 소스라고 하고, 그런 소스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안테나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필드라고 하죠. 필드. 그래서 소스가 필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는 필드로부터,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로부터 커런트 같은 것을 다시 잡아낼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때는 이제 소스라고 안 하고 그 어떤 그 잡아낸 결과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이제 그래서 이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 혹은 일렉트로마그네틱, 그것이 웨이브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라고 하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혹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하면 전자기파, 전자파, 전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하면 전자기장 또는 전자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송신 안테나 개념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소스가 있을 때 필드를 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안테나에 대해서 먼저 해석을 하고 하는데, 소스가 있고 필드를 구한다. 그럴 적에 그걸 구하는 도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전파, 소스와 전파 사이의 관계, 그런 어떤 그 알려진 관계들을 이용해서 구하면 될 거예요. 그 알려진 관계들, 소스가 있을 적에 전파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전류나 소스 중에 또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전하가 변화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이제 또 필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전하의 변화가 이제 전류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것을 따로 쓰진 않았는데, 뭐 따로 쓴다면은 전류의 변화, 전하의 변화 이런 것이 다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소스에 의해서 필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과정들을 그런 과정에서 존재하는 어떤 자연 법칙, 그런 것도 전부 정리해서 결정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맥스웰 방정식이죠. 그 맥스웰 방정식이 모든 걸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푸는, 이해하는 그 모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네 개의 큰 법칙을 그냥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전기, 전자, 전기, 자기 현상의 모든 것들을 네 개의 그 큰 식으로 묶어서, 이거 네 개면 다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묶어놓은 것, 그것이 맥스웰 방정식인데, 이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걸 풀게 되는데, 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맥스웰 방정식 그대로 쓰게 되면은, 맥스웰 방정식은 뭐 이렇게 걸 H는 T분의 T 플러스 J, D는 로, 다이버전스 B는 제로. 여기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걸 가지고서 여기에 소스인 전류 밀도, 또 전하 밀도, 그것이 주어졌을 적에 이제 필드인 H로 가는 거죠. 근데 H 말고 뭐 B도 있고 D도 있네요. BD는 잘 알고 있죠. B나 D부터 합시다. D나 B는 이제 D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이프션지. 그리고 B는 마그네틱 필드 H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뮤죠. 이런 일렉트릭 필드의 이플런이 곱해진, 유전율이 곱해진 그런 D라는 새로운 필드를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라고 하고,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의 퍼미어빌리티 뮤를 곱한 그런 새로운 필드 B,
magnetic flux density라고 하죠. 그 magnetic flux density, electric flux density, 또 electric flux density, magnetic flux density. 이것도 역시 필드인데 그 필드는 EH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요 J 같은 그런 소스가 존재할 때 EH 같은 그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를 구하는 것은 이 네 식을 풀어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알려진 이 네 식을 풀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네 식을 풀 때 풀어보니까 뭐 기왕 다 풀어진 거니까는 굳이 이거 알고 있어야겠지만 그 풀어진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이것을 풀어진 그 다음 단계를 보게 되면은 이제 라플라시안 E 마이너스 뮤 이플런 다음 T 제곱 E는 제로라는 관계를 가지고 시작하게 돼요. 그때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source free region이다. source free region 에서 이렇게 돼요. 이 source free region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스라는 건 요 안테나 요게만 소스가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러면 이 주변에 전파가 쭉쭉쭉쭉 만들어질 텐데 전파가 만들어져 있는 공간 그 공간에서는 이 공간에서 정작 보면은 소스는 없죠. 소스는 여기만 있으니까 소스는 여기만 있어요. 소스는 여기만 있으니까 나머지 소스가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다 소스가 없는 공간이에요. 소스 프리한 공간이죠. 소스 프리한 공간인데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는 존재해요. 그래서 그 소스 프리한 공간에서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알려면 굳이 여기 붙잡고서 할 게 아니라 그 소스 프리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소스 프리하다는 건 결국 J, 로가 제로인 공간인데 그 어떤 그 소스 프리한 공간, J는 제로고 로가 제로인 그런 공간인데 이거 제로, 이거 제로 이렇게 넣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지죠. 굉장히 간단한 상태에서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이 얻어지죠. 이런 식이 얻어지는 이 식을 만족하는 일렉트릭 필드는 바로 소스 프리 리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스 프리 리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건 지금 여기 그 안테나를 지원 나머지 공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니까 충분히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풀어서도. 그래서 우선 이것부터 출발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 이것을 우리가 형태 그 이퀘이션의 형태가 바로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방정식이죠. 웨이브 이퀘이션이에요. 파동 방정식이죠. 파동 방정식. 이걸 바로 풀 수도 있죠. 풀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바로 풀면은 변수가 몇 개예요? 4개예요. 4개. 공간 변수 3개, 공간 변수 이렇게 해야 되나? 3개, 그리고 시간 4개죠. 4개의 변수를 가진 그런 식을 풀어야 되니까 물론 파동방정식이라는 것이 4개의 변수 문제예요. 복잡하죠. 여기서 시간 변수를 빼놓고 나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페이저를 가지고 쓰는 방법이에요. 페이저를 이용해서 이걸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플러스 K제곱 E는 제로. 이때 K제곱은 오메가 제곱의 뮤 이필런 혹은 K는 오메가 루트 뮤 이필런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페이저 폼으로 바꾼 것, 그때 써진 이런 것을 파동 방정식인데 특히 이제 헬름홀츠 방정식이라고 하죠. 헬름홀츠 이퀘이션. 헬름홀츠 이퀘이션
약자로 씁니다. 이퀘이션, 헬름홀츠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헬름홀츠 이퀘이션 이걸 가지고서 이제 출발할 겁니다. 헬름홀츠 이퀘이션 가지고 출발할 거예요. 아 근데 뭔가 가물가물하고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왔고 이것도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전자계약 마지막 부분, 전자계약이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했던 거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뭉텅 크게 띄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게 나오는 것. 또 이게 이렇게 페이저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 그 페이저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페이저가 아닌 표현은 또 뭐라고 하는지, 페이저가 아닌 표현은 또 이건 인스탄테이니어스. 이렇게 이쪽은 아직까지 그냥 시간 관계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이저 말고 페이저에 대응되는 그런 개념을 이렇게 해서 인스탄테이니어스 익스프레션. 이거는 페이저 익스프레션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페이저 익스프레션과 인스탄테이니어스 익스프레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환한 게 어떻게 되는지, 바로 이제 전자계약 2 마지막 그 주 강의, 마지막 강의 내용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이걸 다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 강의 했던 내용들이 녹화가 돼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보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 그거를 올릴 테니까 그걸 그대로 한번 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이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진행하도록 하죠. 여기서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그러면 내가 보는 게 있고 늦고 어떤 데 스팸으로 들어가고 또 뒤로 한참 밀리고 이메일이 워낙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여러분들은 카톡으로 010-5393-3208 카톡으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카톡으로 언제든지 보내주면 돼요. 카톡으로 질문해 주면 돼요. 뭐 전자계약 1, 2를 나한테 들은 학생도 알겠지만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관계없어요. 무음으로 해놓으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질문이든 뭐 궁금한 거든 뭐든 물어보게 되면 카톡을 통해 갖고 물어보고 카톡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고 답변할 수 있을 때 그때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나하고 이렇게 통신하는 것은 카톡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이거 카톡 적을게요. 카톡.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메일은 막 어딘가 숨고 스팸으로 들어가고 복잡해져요. 그래서 카톡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한번 그 7장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해서 전자계약 2 그 마지막 주 강의 내용, 마지막 주 마지막 시간 그 강의 내용 한 75분 정도 되는 것을 한번 잘 듣고 이 다음부터 연결되는 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죠.